안녕하세요. 신영환이에요. 그냥 1편, 요거 앞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끔 제가 공부하는 얘기 나누기 위해서 하는 연구실 유튜브 뭐 이렇게 돈도 자본도 없는, 예전에 이거 폭로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최태선 선생님이 저 대학교 선배님이거든요.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용환아, 뭐 유튜브 이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안 돼. 설미서 선생님 유튜브가 뭐 한 구독자 50만 밖에 안 돼. 이거는 그 설미서 선생님이 그 정도 하는데 안 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그러네. 저는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튜브보다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고 맨날 넷플릭스 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 형이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자본에 투자가 많이 돼서 예쁜 옷도 입고 막 감동적인 음악가 듣는데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형 혹시 이거 보시면 연락 줘요. 되게 좋아하고 친한 형이고 멘토 같은 형님이고 참 응원이 되는데 막 얘기를 붙인다는 건 진짜 수습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건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혼자 하는 유튜브 연구소에서 야밤에 홀로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좀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꼭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누려고 하는데, 독도 얘기 이어서 해볼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거죠. 제가 그때 그 JTBC 김구라의 막 나가쇼, 정말 재밌는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형한테 엄청 칭찬받았어요. 그 방송 실력 늘었다고. 그래서 몇 번 더 따라갔다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서경덕 교수님하고 셋이서 그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시마네현에 갔다가 거기 현청에 있는 그 독도 기념관에 가서 갖고 온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좀 꼼꼼히 뒤져봤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 이제 전 시간에 좀 개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제가 요건 저기 사진 찍어 놓은 거는 이렇게 좀 해서 제 블로그나 저기 제 카페 신용한 치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다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록이 나오는데, 요거는 정말 이 지도는, 이 지도 끝에 보이면 여기 끝에 지금 이렇게 여긴가? 그 독도에 대해 자기들이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여기다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놨다고 해서, 하여튼 이 개정 일본 여지로 정전도는 이건 정말 일본에 가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밑에도 이제 자기들 이제 다케시마 지도 뭐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도의 연도가 다 1846년 그리고 1724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역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도 돼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가장 오래된 거는 울릉도 동남쪽 신라 지징왕 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주로 우리가 사료로 많이 인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조선 전기 때 문헌들이죠. 특히 뭐 세종실록지리지, 뭐 신동국 여지승남 같은 여러 그 조선 전기 때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정립했던 바로 그때 문헌들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굳이 역사논쟁을 일단 하면 일본의 전법은 언제나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도 옛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시가 다 옛이 아니에요. 기껏해봤자 17세기 중반 정도로 땡겨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일단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전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최대한 크게 해볼게요. 1787년 프랑스 항해가 라페르주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나줄레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렛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밑에 보면 뭐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네덜란드인이겠죠? 시볼트는 유럽에서 시볼트 순간 아닙니다. 일본 지도를 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강의 퍼즐을 지금 어떻게 두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찍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인들도 우리가 인지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발견했는데 우리의 인지와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발견이 비슷하다. 즉 역사적 전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만의 인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를 외국인들에 의해서 공인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무조건 주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싹 빠져있냐, 예전에 그 막나가쇼의 전편을 다시 보면 나오겠지만 구라형하고 제가 계속 들고 다니던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과 다른 형태로 나왔었던,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독도를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표기해 놓은 지도들 같은 것들, 그건 다 일본 측 이런 책자 같은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따로 안 갖고 온 건, 그건 우리나라 측 특히 외교부 같은 데서 만든 영상 혹은 유명한 역사 선생님들이 했던 영상에 보면 다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거의 찾아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어찌됐건 약간 세련된 말로 자료를 편취한다. 선택적으로 뽑아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하게 쓰는 자료들이 다 옛날 자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정도만 딱 끝나면 제가 이걸 유튜브로 찍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붙여서 체계적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 방식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17세기 이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 소위 말하는 한국 측의 정보가 다 불투명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그 독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나 혹은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이런 작은 어떤 그 부속 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그 우산도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이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 다른 조선의 다른 고문원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와의 실상과는 맞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건 우리는 뭐죠? 대나무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그 경기도 경상도 방언 독섬, 바위섬이라는 뜻으로 독도란 말을 쓰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대나무 섬이라는 다케시마라고 쓰고 있으면서 또 이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 앞뒤로 안 맞아요?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그 유명한 신증 동구 여지승남 팔도 총도인데, 여기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그 당시 15세기 16세기 초 우리나라 조선 전기 때 지도인데, 그냥 여기도 독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그냥 대강 배우고 넘어가요. 심지어 어제 보니까 무슨 인강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책 제목만 두두두두 인용하고 말아요. 근데 거기를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면 이게 지금 너무 뿌여서 잘 안 보이는데 바깥게 울릉도가 안쪽게 독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안쪽에 울릉도가 있고 바깥쪽에 독도가 있잖아요. 반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독도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적에 그냥 대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또 뒤에 가면 나와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예 또 똑같이 아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못돼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울릉도 옆에 있는 조그만 죽서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야, 세종실록 지리지 나온대, 동국 여지승남이 나온대, 이러면 됐어요. 근데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건 니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나오는 게 불확실하고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위하다고 믿고 있는데 전투를 붙으면 이제 지게 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두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당시에 도서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섬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흔했어요. 보세요. 이 한반도 지도 자체를 보세요. 오늘 한반도 모양이 똑같진 않죠. 그리고 이 당시 실제로 배를 타고 실측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고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서 최대한 그럴듯하게 관념성과 지리적인 실측성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지도인 거죠. 근데 이런 지도에서 독도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독도를 이미 일본이 17세기 중반 이후잖아요. 200~30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마치 이 지도가 굉장히 실측 자료인 것처럼 따지면서 여기 나온 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어불성설이라고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보면 이 당시에는 위치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바깥쪽에 있는 걸 알더라도 부속 도서임을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쪽으로 그려넣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15세기, 16세기 때의 세계관, 그때의 지도 그리는 법, 그때의 공간과 지리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죠. 당연히 한계나 틀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당시에 조선의 통치자들이나 이런 문서를 만들어냈던 사람 중에서 누가 독도로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어떤 독도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 수많은 백성들의 생활 공간으로 활동이 막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이걸 이제 거꾸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야, 이게 정말 우리 땅이었구나, 이제 조선의 땅이었구나, 혹은 한반도에서 예견을 바꾸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현지의 잣대와 현지의 기준을 갖고 들어가서 오류가 있고 안 맞고 틀리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비틀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선 다 불확실한 거고, 자기들이 뒤늦게 18세기 중반 19세기 때 만들어진 근대적 실칙도에 나왔으니까 우리 것만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황당한 실증성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제가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또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건 나중에 제가 아예 따로 모아서 일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반박하고 대답하는지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거죠. 우리가 통상 보통 논리학에 안 익숙해요. 그래서 항상 같은 통념으로 생각을 할 적에 상대가 전혀 다른 논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실증적인 근거까지 되면서 나에 대한 오류까지 딱 공격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멘붕이 돼요. 이거는 영상을 보는 10대 친구들이 있다라면 10대 친구들만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대학생들이나 혹은 그 이상의 성인 교수님들도 이런 거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걸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쟁을 벌이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올바름을 수호하려면 내 당연한 올바름도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의 아주 악랄한 반론에 대해서도 답변할 줄 알고 재답변할 줄 알고 무너뜨리는 데까지 좀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빙성이 낮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술이 있고 저쪽 나라는 신빙성이 낮은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누가 더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냐를 봤었을 때 우리 쪽에서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조금 더 추가한다면 안용복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 보시겠지만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토대로 한 문헌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웃긴 게 뭐냐면 이 다음 장에도 아마 나올 텐데 보시면 아이고 여기 안 나오는구나. 보면 여기 나오네요. 한국 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이 영주권의 근거에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용복의 활동 전체를 부정하고 안용복이 그때 받아왔었던 도토리현에서의 어떤 그런 문서증을 공개하지 않고 마지막 그 당시 조선 조정의 대응과 어떤 스시마섬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도 쪽 번주의 방해 같은 것들 다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할 때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어부가 얘기한 거고 얘기가 앞뒤가 좀 안 맞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분이 뭐 이렇게 체계적인 행정문서를 쓰셨던 분도 아니고. 다만 중요한 사실은 안용복이 2차례나 일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그만큼 조선인 어부들과 일본인 어부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실증이 되고, 두 번째 도토리현이나 일본 막부에서 이거 니네 땅 맞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 마지막 조선 조정이 자꾸 심하네요. 스시마섬 번주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내면서 여기 우리 땅 맞다라고 하는 실질적 발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안용복의 얘기들만 몇 개 갖고 와서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이제 누락시켜버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아주 이렇게 좀 정교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거나 외교부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대회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랑 좀 협의를 해서, 혹은 조금 더 저는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좀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 논쟁에 있어서도 일본이 치고 나온 걸 한번 더 때리고 나가서 그 다음 답변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일본은 기본적으로 역사 논쟁을 많이 얘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그쪽으로 가면 복잡해지니까. 단지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역사는 우리 편이겠지라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일본이 정말 왜 계속 국제법으로 얘기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들을만하죠?